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뜬금없이 축구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이제 2시에 시작했던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와 그리고 충북 청주와 천안 시티 FC의 경기가 끝난 직후 바로 이제 리뷰를 하는 중이고요. 그 두 개의 경기가 이제 2시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덕분에 이제 저도 이제 모니터 2개를 띄워놓고 2개를 동시에 보기는 해서 조금 헷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먼저 어제 했던 아산의 경기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산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천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부천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아산도 홈 첫 경기를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홈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꽤 화려한 라인업의 초청 가수를 부르면서 그 작년에 이제 좀 쏠쏠했던 관중 무리를 이번에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충남 아산이 이제 지난 경기 때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이제 홈으로 이제 부천을 불러들이면서 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우리 아산이 이런 축구를 한다라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남 아산의 홈구장의 잔디 상태는 좀 심각했어요, 솔직히. 네. 이게 조금 과장을 덧붙이자면 이제 그 놀이터 그 20세기 말엽에 이제 한국의 놀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흙으로 돼 있었는데 그 흙에서 축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이 박히는 것처럼 굴러갈 때도 있고 또는 이제 약간의 미끄러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아마 부천이 이제 지난 경기 때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아산과의 홈 경기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산 입장에서는 이제 부천과 1대1로 비기면서 이제 무승부로 이제 마친 거를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력을 보여줬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청주랑 했었을 때도 그렇게 좀 운이 안 따라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경기도 좀 운이 안 따라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산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 좀만 더 기운을 냈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는데 했을 정도로의 조- 조금은 부천이 생각보다는 제 실력이 안 나온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기는 했습니다. 부천이 그만큼 좀 저력이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또 좀 특이한 사항이라면은 누네즈 선수가 39분 만에 박대훈 선수로 교체가 됐어요. 지난 충남 아산 경기에서는 누네즈 선수가 45분경에 이제 전반까지는 뛰고 박대훈 선수가 교체가 되었는데 글쎄요, 이게 약간 누네즈 선수에 대한 경고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누네즈 선수가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박대훈 선수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대훈 선수가 충남 아산에서 이렇게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막 많이 뛰고 여기저기서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결론은 이제 선제 실점을 이제 부천에게 한 뒤에 이제 71분경에 이제 주닝요가 아주 벼락 같은 득점을 했어요. 이게 사실 이 경기가 의외로 이 두 개 팀이 조금 루즈한 경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주닝요 선수가 갑자기 공을 좀 공간이 있는 지역에서 잡은 이후로 툭툭툭 치고 나가다가 말 그대로 벼락 같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닝요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1대1로 만들면서 이거 경기 조금 재밌어지겠는데 라고 하는 순간이 이제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 경기는 이제 그 득점 전과 같이 좀 두 팀이서 좀 박빙의 실력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충남 아산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내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일들이 있었지만 경기 외적으로는 충남 아산의 이제 본연의 홈 축구 색깔이 이제 파란색, 홈팀은 이제 파란색을 썼었는데, 충남 아산의 인스타그램을 잠깐 보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나무위키 같은 데서 보시면은 이 서드핏으로 빨간 옷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드죠. 그러니까 원정도 홈도 아닌 서드, 약간 팬들을 위한 서비스 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서비스 킷을 벼랑간 홈 개막전에 빨간색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 아산 팬들은 이게 어이가 없죠. 왜냐면은 그 홈 경기에 그 충남 아산이 뭐 그렇게 어, 뭐 이렇게 정체성이 없는 팀은 아니고 뭐 이렇게 신생팀이긴 하지만 세상에 무슨 벼랑간 이렇게 빨간 옷을 딱 입고 나오니까 이게 정치와 연관돼서 좀 그 배관시 하면서 쳐다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중계 화면에서도 그러한 문구들이 좀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민구단의 좀 숙명과도 같은 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충남 아산 이 홈구장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화려한 라인업의 초대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예상을 했는지 또 지역에 또 선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또 출동을 하고 또 각 정당의 색깔에 맞는 옷들을 입고서 뭐 좌석을 점령을 했다는 둥 뭐 그런 식의 좀 경기장 외적으로 또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충남 아산 FC의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경남 FC와 경기를 하고 창원 축구센터에서 이제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경기가 있습니다. 원정 버스 신청은 이제 그 뭐 충남아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충남아산이 그래도 좀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 내외적으로 좀 잡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또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경남 FC라는 강력한 상대를 대상으로 이렇게 좀 분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모습을 직접 가서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네, 여기 K1이죠. K1이고 상대는 제주 유나이티드였죠. 3대1로 아주 크게 졌습니다. 경기를 보신 이제 그 대전의 팬들이 보실 때는 이게 진짜 화가 날 수도 있을 만큼의 아무것도 못 해보고 졌어요, 정말. 이게 뭐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말. 꼼짝을 못했어요. 뭐 심지어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택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풀경기를 뛰었는데 왜 도대체 유민성 감독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구택이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패배의 요인을 이제 구택 선수에게 받아본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그 패배의 요인으로 보자면은 이제 1라운드의 주역을 그 제주에서 엄청나게 좀 분석을 했는지 꽁꽁 묶었습니다. 제주에서. 네, 정말 그 김학범 감독 이하의 그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그 엄청나게 대전을 분석을 했었나 봐요. 또 이제 뭐 중계상에서는 이제 그 이민성 감독이 이제 김학범 감독의 이제 제자 출신의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좀 파악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꼼짝을 못했습니다. 뭐, 뭐 구택 선수가 꽁꽁 묶인 것도 물론이고요. 이순민 선수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수비 지역에서 실수를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그 페널티킥으로만 이제 두 골을 먼저 내주면서 대전이 2대 0으로 끌려가기 시작했고 2대 0으로 전반을 마치고 나서 대전은 당연히 2대 0으로 지나 2대 1로 지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라인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뭐 당연한 듯이 제주에서는 라인을 내렸고요. 그리고서 이제 역습 카운터 어택으로 이제 제주를 상대 제주가 대전을 상대를 했고 대전은 이 제주의 밀집 수비에 막혀서 이제 꼼짝도 못 하다가 한 대 또 얻어맞았어요. 또 얻어맞고 3대 0으로 끌려가다가 이제 거의 경기가 끝나갈 때쯤 이제 김인규 선수와 교체를 한 호사 선수의 득점으로 그나마 3대 1로 0패는 모면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전은 이제 그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좀 수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 수비수 선수 출신인 이민성 감독의 팀이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 있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 모습이긴 하죠. 그러나 대전의 수비가 무너진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라운드의 주역들이 완전히 봉쇄당했고 전술적으로도 그 심지어 선수의 조직력과 기량 면에서도 마치 밀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제주에게 모든 부분에서 패배를 한 대전이었습니다. 이창근 선수가 좀 분발을 하기는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특히 제주의 세트피스가 그 지난 시즌 때 꽤 위력적이었는데 그런 거를 대전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트피스를 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주가 대전을 잘 요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레안드로 선수의 도움이 있기는 했지만 호사 선수의 득점이 굉장히 그 좋은 위치에 빠른 템포의 슛이 좀 인상 깊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 경기 때 대전이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될 정도로 뭐 이제 대전을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대전의 강등각을 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하나 시티즌의 다음 경기는 이제 홈 경기입니다.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원정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가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홈으로 돌아와서 홈 경기를 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홈 첫 경기를 펼치게 되고 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좀 되긴 합니다. 강원 FC가 이제 좀 약팀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윤정환 감독이 부임을 하신 지 얼마나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얼마나 팀을 그 정비를 잘 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홈에서 워낙 강한 대전 하나 시티즌이기 때문에 강원이 조금 고전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천안 CTFC와 충북 청주FC의 축구공사 더비죠. 네, 이 두 팀을 이제 뭐 충남 더비니 뭐니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지만, 아니 뭐 충남 더비니 뭐 충청 더비니 뭐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긴 하지만 충북과 충남을 쓰고 있는 팀의 충남과 충북을 쓰고 있는 팀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두 팀이 이제 격돌을 했을 때 충청 더비라고 할 수 있겠고, 천안 FC와 충북 청주 FC를 지칭하는 더비 이름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마음대로 축구공사 더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축구공사 더비, 이번 시즌 첫 축구공사 더비에서는 천안 시티 FC가 졌습니다. 홈팀인 천안 시티 FC가 졌어요. 이 경기도 아주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시간에 이제 다른 모니터로 보고 있던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는 뭐 전반부터 2대 0으로 끝났고, 뭐 이제 3대 0으로까지 이렇게 막 얻어맞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 경기로 눈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천안시티 FC가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네, 26분 못다의 득점으로 이제 아주 편안하게 앞서가고 있었는데 아주 애석하게도 못다 선수가 조금 약간 그 억울하게 퇴장당했어요. 그 천안시티 FC 그 팬분들이 보신다면은 진짜 화가 절로 날 정도로 굉장히 억울하게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천안 CTFC에서 두 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하긴 했는데, 네, 파울리뇨 선수는 솔직히 좀 이제 그 퇴장을 당할 만한 좀 행동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하게 퇴장을 당했다. 네, 제가 리플레이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제가 느끼기에는 오따 선수가 그 퇴장 당할 정도로 얘 반칙을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심은 조금 더 좀 그 경기가 과열될 것을 우려를 한 건지 좀 강력하게 판정을 내렸고, 못다 선수가 26분쯤에 득점을 하고 한 30분경쯤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좀 천안 CTFC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다 선수의 득점으로 전반전을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다가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한 명이 퇴장당하기 때문에 천안 CTFC는 수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충북 청주 FC는 이제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공세를 취하는 것도 그 효과적이지 못해 보였어요. 충북 청주 FC가 1라운드 때의 스타팅 라인업들과 좀 차이가 좀 있었군요. 아, 예, 제가 여기다가 이제 교체 선수 명단은 적지 않았는데, 충북 청주 FC는 5장의 교체 카드를 전부 사용을 했고, 그리고 득점 선수도 지금 갱신을 하지 않았네요. 이거는 좀 충북 청주 FC 그 팬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네, 이 경기에서 나온 세
세 번의 득점 전부 다 머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세 번 다 이제 머리로 넣었고 다 크로스에 이은 헤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고 천안 시티가 사실 약간 후반전 중반 넘어서 이제 실점을 연달아 당했는데 그 연달아 당한 실점이 조금은 충북 청주 FC가 조금 쩔쩔매면서 넣었던 득점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 경기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가 있었는데 왜냐 하면은 이 청주 FC가 제가 지난 경기 때 굉장히 극찬을 했었거든요. 이 팀이 자생력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심지어 부천 FC와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잘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팀이 그리고 또 최은경 감독님이 또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도 좀 괜찮은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기 때는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네, 한번 좀 라인업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제가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다른 창을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청주 FC가 득점이 좀 늦었어요. 보시면은 이강한 선수가 80분, 이민영 선수가 90분에 넣으면서 이제 말 그대로 좀 진땀승을 했었는데 그 주전 선수들이 이제 지난 경기와 좀 다르게 좀 올라왔던 것, 또 수비 라인은 거의 그대로지만 미드필더진과 이제 공격진이 이제 살짝 바뀌면서 약간 좀 조직력에서 안 맞는 부분, 또 홈이 아니고 원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을까라고는 했지만 그 천안 FC가 그만큼 단단하고 조직력이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난 경기 때에도 3대1로 굉장히 크게 이겼었던 이제 그 천안 FC이기 때문에 그 조금 기세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충북 청주도 뭐 만만치 않은 팀이었고 왜냐하면 작년 성적은 충북 청주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대결이 사실은 조금은 박빙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초심자의 행운 혹은 이제 천안이 이제 개막전에 좀 많은 힘을 쏟았다 이런 느낌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충북 청주가 이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었지만 경기 결과는 천안에게 충북 청주가 굉장히 쩔쩔매다가 끝나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뭐 두 팀 다 막 천안 선수들은 이제 4명, 그리고 또 이제 충북 청주가, 그러니까 천안은 좀 정확히 생각하면 3명을 교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김윤도 선수를 교체를 했다가 한 번 더 교체를 한 거기 때문에 3명 선수를 교체를 한 거고 충북 청주의 후보 선수는 5명을 전부 다 활용을 하는 경기였습니다. 이게 조금 경기가 좀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충북 청주가 쩔쩔맬 만큼 천안이 잘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충북 청주에서도 좀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줄 만한 선수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경기는 충북 청주 승리한 팀 충북 청주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FC 안양과 충북 청주 FC의 충북 청주의 홈 경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충북 청주 FC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제 다음 경기 소개를 하는데 무려 4장의 사진을 업로드해서 홍보를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FC가 이제 안양을 상대로 하게 될 텐데 안양도 굉장히 단단한 팀이거든요. 네. 안양이 뭐 물론 K리그 2에 계속 머무르고는 있지만 안양도 굉장히 단단한 팀이기 때문에 충북 청주 FC가 안양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홈 경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지난 1라운드 때 경기처럼 이제 또 늪축구 말 그대로 진짜 경기장에 공이 빨려 들어가는 늪축구를 구사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충북 청주 FC에 이제 또 김선민 선수가 영입이 됐거든요. 뭐 오늘은 출장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선민 선수도 이제 FC 안양에서
이제 충북 청주 FC로 이제 데뷔 무대를 가질 수 있을지 또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선민 선수는 과거 이제 대전 시티즌 시절 대전 시티즌에서도 활약을 했던 선수고 굉장히 재치 있는 경기 운영이 장기인 선수죠. 네, 다음은 이제 천안 FC인데 이 두 명이나 퇴장당하고 그러니까 최소 비길 수 있었던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조금은 억울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이제 다음 경기에 대한 업데이트 화면 업데이트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경기는 이제 다시 또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불러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성남과의 경기인데 이거 만만치 않죠. 성남과 천안FC 뭐 이름값으로만 놔놓고 봤을 때는 성남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죠. K리그 1에 이제 원을 주름 잡던 성남 그리고 이제 K리그에서 가장 많은 우승 횟수를 갖고 있는 성남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민구단으로 내려왔다기보다 시민구단으로 이제 변하면서 이제 좀 팀이 좀 약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이 좀 내주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까지는 K리그 1에 있었거든요. K리그 1에서 잔뼈가 굵은 성남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번 경기의 패배가 좀 사실 천안 입장으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외국인 공격수 2명을 전부 퇴장으로 이제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천안시티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보는 것도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가능한 빨리 리뷰를 보긴 하겠지만 이번 주처럼 이렇게 모든 경기를 보고서 리뷰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축구를 보면서 리뷰를 해보니까 또 좀 더 내용이 알차진 것 같고 할 말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생업이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 주에는 조금 간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 방송에서 혹시나 좀 코멘트를 하고 싶거나 알림을 하고 코멘트를 하거나 좀 개선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댓글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제대로 못해서 이제 충북청주 FC의 팬분들에게 또 충북청주 FC에게 좀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